안녕하세요. 그린월드 ABO 박진호입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도 월요일 미팅에 모여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저는 오늘 그 뉴트리라이트 파운데이션 트리오 강의를 맡게 된 ABO 박진호라고 합니다. 저희 초이스에 보시면은 이렇게 파운데이션 트리오라고 해서 더블엑스, 그다음에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 세븐 오메가 3 이렇게 세 가지를 한 이렇게 제품으로 파는 이렇게 제품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게 이제 기초 영양소로 건강의 기본을 세우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목차를 보시면은 기초 영양소,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트리오란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 구성품인 더블엑스와 단백질과 오메가 3를 하나씩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영양소를 처음 보시면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연구 데이터 결과에 따르면 과일 채소의 영양소 수준이 예전과 같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제 품종 개량과 이제 비도 많이 산성화가 됐고 토양 황폐 등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그 영양소가 많이 예전에 비해 감소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1950년부터 1999년 약 50년간의 데이터로 설치해 본 결과 이제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칼슘의 함량은 50년 사이에 37%가 감소를 했고, 감자에는 이제 여러 무기질이 있죠. 칼륨이 제일 많은데 뭐 칼륨, 칼슘, 뭐 비타민, 소량의 비타민이 있지만 약 50년 사이에 거의 100%가 감소했어요. 이 말인즉 지금 감자를 먹으면 그냥 식이섬유 정도 배부른 그런 영양소가 거의 없는 감자를 드시고 있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끝에 이제 토마토를 보시면은 토마토에 함유된 이제 비타민 A가 50년 사이에 57%, 약 반 이상의 영양소가 날아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아간 영양소가 많은데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여기 오른쪽에 평소에 가장 많이 드시는 과일이나 채소, 이게 한국인 데이터베이스로 조사를 한 건데 초록색 초록색 식품들, 뭐 상추나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은 그린이 이제 41%, 빨간색 이제 사과나 이런 게 22%, 그다음에 화이트 여기 이제 마늘 같은 것도 속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마늘 섭취량이 좀 많아서 22%, 노란색이 이제 뭐 오렌지나 뭐 레몬 아니면 주황색 과일류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암 예방, 항암 효과에 가장 뛰어난 보라색 종류의 과일이나 채소는 1.6%밖에 먹고 있지 않고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게 저희 가지 있지 않나요? 이제 한국인 가지 외에 이제 블루베리 이런 거 안 먹잖아요. 블루베리가 또 옛날에는 잘 팔지도 않았어요. 요즘에야 좀 통용이 되는 거고, 체리도 요즘에야 좀 통용이 되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이 수치가 말해주는 게 한국에서 사망자 수치 1위가 아직도 암이잖아요. 이게 퍼플을 많이 안 먹어서 그래요. 퍼플을 많이 드시면은 확확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예전에 과일을 먹었을 때와 동일한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은 더 많은 채소와 과일을 섭취를 해야지만 배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가격적인 비용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또 한국인들은 이제 섭취량도 부족하지만 편식도 굉장히 심해요. 이제 배추, 무, 우리 김치를 많이 담가 먹는 이런 특정 채소의 섭취에는 편중되어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보라색이나 검정색, 항암에 제일 좋은 이런 계열의 과일을 제대로 섭취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초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기초 영양이라고 하면 왼쪽부터 보시면은 이제 인간이 성장 및 생명 유지 활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는 양분, 이 기초 영양소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를 생성하고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기초 영양소를 권장량에 맞춰 균형 있게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건강을 지키고 각종 유해한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방어 능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영양소가 줄어든 그림이 보이시죠? 동일한 양을 먹어도 적게 영양소를 섭취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한 식품이고, 우리 식생활 패턴이 변하게 되면 그 건강기능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의 함량도 그에 맞춰서 변해야 되는 게 맞죠, 상식적으로. 근데 그렇게 상식을 지키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뭔지 알아보면 이렇게 아미에서 파운데이션 트리오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잘해야 이렇게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듯이 우리 몸도 이 기초 영양소 제대로 갖춰졌을 때 비로소 건강해질 수가 있는데, 파운데이션 트리오는 현대인의 기초 건강을 위해서 이제 필수적인 식물성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및 무기질의 제공을 통해 건강 증진 및 다양한 건강을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어 능력을 갖추기 위한 균형 있는 영양을 공급해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간단하게 한 2분 정도, 2분 30초짜리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제품으로 하나씩 넘어가 볼게요. 당신이 어디에 살든 또는 나이가 몇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건강의 기본을 위해 기초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기초 영양은 다량 영양소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과 미량 영양소인 비타민과 무기질을 충족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기초 영양을 집에 비유해 본다면 단백질은 집의 기본 구조물인 벽돌에 해당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세포와 근육을 구성하고 체내 조직의 성장, 유지 및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은 벽돌 사이에 작용하는 점착제와 같습니다. 인체 내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수백 가지 역할을 수행하여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집안의 전력과 배관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여 지속적으로 부드럽게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필수 영양소와 기능 성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몸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뉴트릴라이트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파운데이션 트리오를 제공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식단에서 단백질 1일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도록 뉴트릴라이트는 순식물성 파이토프로틴을 제공합니다. 어떤 음식에든 첨가하여 섭취할 수 있고 자연으로부터 얻은 양질의 단백질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 20가지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된 가장 좋은 원료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그러나 일상 식사에서 충분한 생선을 섭취하기 어렵다면 당신의 체내 오메가3 균형을 맞추기 위해 뉴트릴라이트 세먼 오메가3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일과 채소의 하루 섭취 권장량인 약 400g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비타민과 무기질, 그리고 식물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뉴트릴라이트 더블X 종합 비타민 무기질은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무기질을 폭넓게 제공하며 20여 가지 식물 농축물에서 얻어지는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이소플라본, 카로티노이드 등 다양한 식물 영양소를 부원료로 함께 제공합니다. 바쁜 생활로 일상 식단에서 매일매일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없는 현대인에게 건강의 기본을 세우기 위해 뉴트릴라이트 파운데이션 트리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잘 보셨나요? 거의 이제 압축적으로 동영상이 임팩트 있게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제품인 더블X를 보시면 이제 5대 기초 영양소에는 이제 탄단지 플러스 비타민 무기질이 속하고, 이제 탄수화물은 한국인 특성상 평소 충분한 섭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단백질, 필수 지방, 비타민 무기질을 꾸준히 균형 있게 먹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에 다양한 영양소의 상호 연관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비타민 C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렇게 뭐 비타민 B12 그리고 구리 뭐 아니면 셀레늄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비타민 E랑도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다량 영양소와 함께 비타민이 작용을 해서 인체 내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이제 수백 가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다양성과 그 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비타민 C가 많이 부족하게 되면은 다른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도 같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더블엑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일반적인 제품과는 다르게 우리 한국인 식생활 패턴에 맞춰서 꾸준한 이제 리비전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 어떤 살아있는 제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8년 한국에서 처음 출시가 되었고, 그러니까 한국형 더블엑스죠. 2004년에 1차, 2009년에 2차, 2019년에 3차 리비전을 통해서 변화하고 바뀌었고, 지금 본사에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한국인 식생활 패턴의 변화를 분석해서 4차 리비전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뭐 10년 아니면 뭐 15년 주기로 그 식생활이 바뀌는 걸 캐치를 해서 필요한 건 추가하고 불필요한 건 뺐다 뭐 이런 식으로 진화하는 영양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영양 성분이에요. 이런 게 들어있다. 근데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옆에가 기능 정보고 이제 그냥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비타민과 무기질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제 신진대사에 필요한 각종 효소로서 작용하거나 다른 요소의 작용을 도와줌으로써 아까 그 연관성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건강한 성장과 발달,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고 이제 비타민과 무기질 같은 경우는 체내에서 전혀 합성이 되지 않거나 만약에 합성이 되더라도 그 필요량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식품을 통해서 꾸준히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식습관의 불균형, 특히 이제 비타민이랑 무기질은 이제 정제되거나 가공된 식품,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가 늘어남에 따라서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하죠. 특히 요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햄버거 먹을래, 과일 먹을래 하면 햄버거를 거의 100이면 100 선택을 하니까 아까 말했던 그 5가지 색깔의 그 영양소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인스턴트 식품을 섭취를 줄이고 이제 과일과 채소의 섭취를 늘려야 된다. 만약 그게 어렵다면 종합 비타민 무기질을 꾸준히 섭취를 해서 그 영양 균형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WX 효능이 가장 큰 게 2가지가 있죠.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DNA 손상과 활성산소를 억제하겠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중간에 이제 한국인의 식습관을 연구해서 업그레이드된 포뮬러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과도한 업무로 인해 필요한 에너지 요구량이 높고 야외 활동이 부족한 한국인을 위해 비타민 B군을 넣고 비타민 D의 함유량을 늘린 것에 눈에 띈다. 그리고 이제 몰디브덴이 추가가 됐죠. 이제 몰디브덴은 산화 환원 요소의 활성에 필요한 그 영양소로 신체 대사작용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4가지 비타민과 10가지 미네랄 그리고 부원료인 20여 가지 식물 원료에서 이제 19가지의 영양소를 담고 있는 영양소가 중요하죠. 농축이 아니라 그게 이제 더블 X다. 그리고 이제 저명한 학술지 뉴트리언트에 이렇게 DNA의 산화적 손상과 활성산소의 유의적 억제를 확인했다라고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 멘트를 쓸 수 있는 건 지금 더블 X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블 X 일단 메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뉴트리파이트 프로틴입니다. 이제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포함해서 20가지 양질의 아미노산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단백질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로 효소, 호르몬, 항체 등을 구성해 주요 생체 기능을 수행하고 이제 근육 등의 체조직을 구성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분 다음으로 풍부하게 존재하는 게 단백질이고 지금 이렇게 세포 하나하나 이렇게 몸 전체가 그냥 우리가 먹은 단백질의 하나라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체중 1kg당 0.91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돼요. 이게 권장이라서 보통 1kg에 뭐 이렇게 똑같이 먹어도 되는 1g을 먹어도 되는 거고 더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성장기 임신 그리고 수유기 및 활동량이 많은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 단백질을 더 필요로 하기도 하죠. 그래서 왼쪽부터 보시면은 근데 굳이 이게 단백질을 따로 먹어야 되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단백질 좀 먹으라고 하면. 근데 단백질은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백질이 없는 곳은 없어요. 이제 심지어 머리카락도 단백질의 하나고 이제 몸에서 아까 물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면서 다양한 기관 효소, 호르몬 등 신체를 아주 주 성분이에요. 그리고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아미노산 때문이죠. 좀 더 깊하게 들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어떤 단백질 풍부한 게
어떤 게 있을까? 이제 여기 다 보시면 다 고기 사진이잖아요. 보통 고기에 많이 들어있고 어렸을 때도 이제 고기를 먹어야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상식을 이렇게 많이 가르치게 되는데 고기, 계란, 우유, 콩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을 이제 60kg의 체중을 가진 성인의 경우 60g의 단백질이 하루에 필요를 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섭취를 해야 계산해 보면은 소고기 등심의 경우 400g, 그러니까 1인분이 150g인데 3인분의 기준의 양이 필요를 하고요. 이제 칼로리가 400g이면은 1200칼로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 먹으려고 먹었는데 칼로리까지 먹어서 운동 또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소화를 위한 이제 펩신, 위산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을 소화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소화하기 어렵다고 오히려 고기를 더 피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질병 중에 하나로 근감소증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젊을 때와 달리 나이가 들면 이제 노화로 인해서 근육의 생성과 분해 속도의 그 효율의 차이로 이제 나이가 들면 더 분해되는 게 빠르겠죠? 그 근육이 감소하게 되는 게 근감소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근감소증은 2016년에 미국에서는 질병 코드를 부여했고 일본은 2018년 그리고 한국이 2021년 작년 1월부터 질병 코드를 부합했어요. 이제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보는 질병이 근감소증이고 50대부터 1에서 2%씩 매년 근감소가 그냥 숨만 쉬어도 근감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운동 안 했을 때. 근데 60, 70대에는 근육 감소량이 최대치를 찍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했다가 10%, 30% 쭉쭉 해서 나중에 100%를 찍는 거죠. 그래서 30대부터 꾸준한 관리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제 그럼 뭐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어떤 단백질을 먹는가가 좋은 걸 보면은 뉴트리파이터 프로틴은 순식물성 단백질로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9가지 필수,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어요. 불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합성이 되는데 이제 필수 아미노산은 내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꼭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필수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적정량을 일반적인 수준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화살표 다 모여 있는 데가 혈액이에요. 그래서 요 아미노산이 혈액에서 그러니까 근육에 앉아 있다가 근육에 있는 단백질이 아미노산을 가변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소화관에서 아미노산 형태 흡수돼서 근육으로 가는 거고 이걸 쓸 때 이제 아미노산 형태로 혈관을 타고 장기에 보급이 돼요. 그래서 혈관을 타고 지금 이제 뇌부터 가는 거죠. 성장 호르몬, 다이어트 호르몬이라고 하는 성장 호르몬은 단백질을 먹었을 때 8배 정도가 나오는데 뱃살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뇌를 가고 그다음에 이제 갑상선에도 가고 그래서 인슐린 민감도도 조절해주고 위에도 가서 소화 효소의 원료로도 작용하고 이제 십이지장도 간 다음에 여기 좀 꼬불꼬불한 게 췌장이에요. 그래서 췌장도 가고 간도 가서 이제 항체도 만들고 이제 아미노산이 안 쓰이는 곳이 없어요. 근데 그거에 기초가 되는 게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근데 나이가 들면서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전환하는 게 감소가 되고 근데 이제 그거를 단백질 보충으로 그 대사 기능 저하를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양질의 단백질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료가 없으면 혈액에서 이렇게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기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과학적으로. 그리고 오른쪽 먼저 보시면 이제 제한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왜 이제 양질의 이 식물성을 먹어야 되나? 우리 몸은 이제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단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그 수치만큼 다 내려가요. 이제 그림 보시면은 만약에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 업이라고 해서 요 수치를 아미노산끼리 맞추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걸 이제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이때 부족한 수치를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담백가가 내려간다고 하죠. 아무리 좋은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어도 그중에 단백질이 하나 아미노산이 하나가 이렇게 불완전하면은 그 수치를 맞추려고 이렇게 같이 내려가요. 같이. 이게 참 신기하게 같이 내려가요. 아미노산이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불완전한 아미노산과 프로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빠지지 않고 골고루 충분히 꽉 채워져 있어야만 단백가가 높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걸 증명해 주는 게 아미노산 스코어인 거죠. 그래서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인 제품은 이렇게 봤을 때 전부 다 100으로 동일하게 나온다. 그런 거고 이제 이게 좀 수치가 떨어지면은 뭐 아미노산 스코어가 85, 90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미노산 스코어는 계속 더 높을수록 좋긴 한데 이 식물성으로 100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동물성보다. 그래서 이제 식물성으로 100이 나온다고 하면은 훨씬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고 저희 단백질에는 또 그 BCAA로 잘 알려진 이제 체인 그 단백질인데 류신, 이소류신, 발린 요 세 가지가 잘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시중의 여러 단백질 제품 중에는 그냥 BCAA만 엄청 풍부하다 이렇게 홍보를 하지만 결국 말씀드렸던 제한 아미노산 수치가 맞지 않는다면 BCAA가 아무리 높아도 그 다른 아미노산의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그게 당연히 그러니까 섭취 수준이 그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걸 홍보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오메가3예요. 이게 오메가3가 정말 중요한데 요거는 뭐 이제 차가운 심해에서 잡은 정제 어유를 주 원료로 추출한 EPA, 뭐 DHA 함유와 유지를 함께 이제 자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E를 또 넣은 우리의 세문 오메가3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맛있겠네요, 벌써. 그래서 엄선된 원재료와 첨단 과학이 만나 자연에 제일 근접한 오메가3. 이 자연에 근접한 오메가3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마지막에 제가 되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건데 이제 오메가3가 왜 중요한지를 보면은 이제 WHO나 캐나다 보건성, 미국 국립보건연구소, 심장학회 등에서는 오메가3가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혈관계 및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필수 성분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부족한 섭취량 때문에 외부 보충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매끼 생선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서구화된 식생활 하는 현대인, 아까 말씀드렸던 인스턴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체내 불포화 지방산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오메가3 지방산이 다량 함유된 신선한 등푸른 생선의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근데 제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어요. 이제 그 맥도날드 신제품 중에 필레오 버거에서 그 생선 살로 만든 게 있거든요. 그거 먹으면서 오메가3 먹는데요. 그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먹었는데 그거 어차피 인이랑 칼륨이 너무 많아서 안 좋아요. 오히려 그 수분을 더 빼내죠. 그래서 이제 가장 심플하게 운동은 DHA의 효율을 향상시켜서 혈관의 동맥경화 예방을 기대하고 이때 도움을 주는 게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 여기 왼쪽부터 보시면은 1g부터 2g 복용 시 더 효과적으로 TG, 이게 중성지방인데 중성지방을 감소시킨다고 하죠. 이유가 이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렇게 따라가시면 돼요. 혈액에 우리가 탄단지, 지방, 단백질, 지방을 먹으면은 지방은 이제 지방산의 형태로 콜레스테롤이 되면서 이렇게 혈관을 돌아요. 근데 이제 이게 상처를 내죠, 혈관에. 그래서 염증을 유발하고 이제 우리 몸에 대식세포가 와서 그 염증을 먹어버려요. 근데 이제 하도 염증이 많으니까 그리고 지질이 너무 많으니까 먹다가 이게 터집니다, 배불러서. 그럼 거품이 생성되고 그게 폼셀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혈관에 거품이 꽉 차면서 막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혈관이 막히면 이제 동맥경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가 일어나기 전에 그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요게 뽑아서 그걸 간으로 데려가서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LDL 그 안 좋은 콜레스테롤의 활성도를 낮추는 거고 이게 오메가3가 많이 도와준다. 왜냐하면 오메가3에서는 그 EPA가 그 염증 유발 단계, 아예 이제 대식세포가 오기 전에 그 혈관이 상처 날 때 염증이 났을 때부터 그 염증을 아예 바로 제거를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중간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운동이랑 같이 먹으면 좋은데 운동을 하는 게 좀 힘드시면은 오메가3를 좀 더 많이 드시면 아예 염증 단계에서 그걸 막아버릴 수 있다. 왜냐하면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가 항염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여기 왼쪽은 저희 그 제품이 하루에 그 EPA와 DHA를 얼마나 갖고 있나 1244mg을 제공하고 있고 세몬 오메가3 기준이에요. 그 트리오에 들어있는. 그리고 비타민 E 그 손상 그러니까 이제 산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비타민 E까지 하면는데 비타민 E도 굉장히 항산화가 큰 영양소 중에 하나고 그 우리 몸 대사의 전부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제 탄단지를 먹으면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의 형태로 오면 흡수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미토콘드리아로 가서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를 만들어요. 근데 이제 에너지를 만들면서 열도 만들고 근데 그거를 이제 에너지를 쓰면서 태우니까 이제 산화물질이 나와서 이때 이제 산화물질을 제거해 주려고 먹는 게 코큐텐이랑 뭐 이제 비타민 C인데 그 맨 앞에 단계 이 탄단지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에서 쫙쫙 흡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오메가3예요. 그래서 오메가3를 안 먹으면 뭐 밥을 먹어도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원료가 없으니까
말짱 뭐 도루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메가3를 잘 드시면은 이게 아주 효과적인 형태로 미토콘드리아가 흡수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비타민 B군도 먹으면 좀 더 미토콘드리아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이 있어요. 그 오메가6는 이제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기에 이제 뭐 카놀라유, 그냥 우리가 먹는 기름 그런 걸 오메가6, 오메가3가 이제 생사에서 나온 이런 건데 1대4가 최적의 비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보통 뭐 계란 후라이를 하나 먹어도 오메가6를 먹잖아요. 오메가3를 안 먹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단에서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를 따로 해주는 게 굉장히 밸런스 유지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알약 하나 먹으면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그 앞서 말했던 단백질이 근 감소증에 도움을 주는데 오메가3도 지금 연구 결과로 나왔어요. 2011년 논문으로는 근육의 양과 그 기능 감소 속도를 지연시키고 그러니까 더 퇴보하지 않는 걸 지연시켜주고 근 감소증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2015년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가 버렸어요. 오메가3 EPA의 그 항염 작용이 근 감소증에 도움이 된다라고 아예 논문에서 이렇게 확정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이니까 제가 최신 자료를 본 것 같긴 한데 아예 뭐 도움돼서 이제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도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가 조금 나중에 한 번 더 제대로 나오게 되면은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중요해요. 오메가3가 그 식약처에서 기준을 매겨서 관리를 해요. 오메가3는 그러니까 모든 오메가3를. 근데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중금속 함유 검출 이제 카드뮴 1kg당 식약처 기준은 1.0mg 이하여야 통과인데 뉴트리아는 0.1mg이에요. 거의 뭐 10배 차이죠. 그리고 납의 경우 식약처의 기준은 3.0mg, 뉴트리에이트는 0.12g. 엄청 낮아요. 그리고 수은은 식약처 기준 0.5mg. 수은이 굉장히 안 좋은데 식약처에서도 0.5를 기준인데 뉴트리에이트는 0.1이에요. 5배가 작은 거. 그리고 더 대박인 게 뭐냐면 이제 뭐 의무 명시가 없는 것도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지킨다고 보시면 돼요. 뉴트리아이트는 비소 0.3 ppm, PBC, 그다음에 다이옥신까지 이렇게 낮은 양의 낮은 양으로 관리 기준을 잡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산패 관리를 위해서 진공으로 오메가3를 만들고 있어요. 추가로 식약처 기준 1일 섭취량은 권장량은 오메가3가 500ml에서 2000mg이어야만 한다. 근데 뉴트리아이트 세븐 오메가 요거를 먹으면 1244mg 중간보다 살짝 높은 정도의 오메가3를 먹을 수 있고 이제 밸런스는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충격적인 건 크릴 오일이죠. 한때 크릴 오일 한 1, 2년 전인가요? 크릴 오일이 건강기능식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떴는데 크릴 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에요. 이게 일반 식품이기 때문에 식약처 기준과 상관이 없고 중금속 검사 의무도 없고 이제 오메가3 함량도 286mg 정도로 1일 권장량보다 떨어지죠. 식약처 기준 미달입니다. 그래서 크릴 오일 드신다고 하면은 뜯어 말리세요. 버리시고 그냥 오메가3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00에서 2000mg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000mg을 추천드려요. 이 정도 먹으면 달라져요. 그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진짜. 그리고 오른쪽 이 검은 화면 보세요. 이제 똑같으니까. 그 이거 궁금하시지 않았어요? TG 뭐 RTG 뭐 근데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TG는 그냥 자연 상태 오메가3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점만 보시면 자연 상태라 소화 흡수 뭐 이렇게 생체 이용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단점이 기본 정제만 하기 때문에 농축률이 낮고 순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중금속이 많이 껴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도 많이 껴있고 그리고 이형은 오메가 자연산 상태의 오메가3를 끓여서 농축한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장점은 이제 순도가 높죠. 농축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단점이 분자에 이제 에탄올이 들어가 있게 되죠.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흡수율, 생체 이용률이 낮지만 이제 고함량이라 이제 TG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RTG 이게 이제 제일 좋은 건데 TGE형을 바꾸는 다시 TG형을 늘린 거. 그래서 이제 장점이 인체가 인식하는 TG폼 구조, 자연 상태라서 순도가 높으면서도 이제 EE형에 비해 생체 이용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흡수율도 높죠. 근데 단점이 비싸요. 그리고 PL은 뭐 이제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이제 뭐 이제 크릴새우로 만든 거라서 중금속 오염의 위험이 높고 뭐 농축률이 굉장히 낮아요. 오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식약처 기준에도 미달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저렇게 먹어야 된다는데
이것도 비싸대요. 크릴오일도. 그래서 RTG형이 제일 좋겠다. 그럼 과연 우리 오메가3가 RTG형일까? 네, 맞습니다. 좋은 순서 흡수율은 RTG가 제일 높아요. 근데 뉴트리에이트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만들기 처음부터 RTG 형태로 출시를 했고 지금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 초임계 추출 방법, 그러니까 저온 공정, 왜냐하면 이게 산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 분자 증류법, 고온 상태에서 여러 번 가져 추출하는 방식으로 추출을 합니다. 저온 공정은 환경 금속 물질이나 중금속을 잘 거르지 못하고 비린내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그 분자 증류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중금속을 거르기 위해서 이 분자 증류법을 택했지만 오메가3의 산패를 막기 위해서 전 과정을 진공 상태의 어두운 곳에서 진행하고 30분마다 그 산화 방지 측정을 통해 오메가3의 산패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게 저희가 제품을 먹으면은 뭐 트름했을 때 제일 그렇거든요. 이제 비린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이제 몸에 해로운 향료나 다른 물질을 절대 넣지 않고 자연 그대로를 고집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도 뉴트레이트가 얼마나 까다롭게 제품을 만드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 제품은 애초부터 RTG였다 하면은 소비자분들 중에서 놀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RTG인지 모르셨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좀 그 그 RTG가 원래 비싼데 저희 제품 이 가치적인 면으로 보면 굉장히 저렴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게 뉴트리라이트 파운데이션 트리오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 공사를 이렇게 잘 지으시면 몸이 아주 뭐 고급 빌라를 넘어서 아주 큰 건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바쁜 생활로 일상 식단에서 매일매일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없는 현대인에게 건강의 기본을 세우기 위해 뉴트리라이트 파운데이션 트리오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